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목요일 코스피는 마이너스 0.02%, 보합 수준이죠. 코스닥은 0.2%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금요일 어린이날로 우리 증시는 휴장을 했고, 그 가운데 미국 증시는 하루는 하락했고요. 하루는 폭등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FMC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S&P 500도 전부 다 중요한 어떤 저항대의 부근에 있어요. 근데 차트의 어떤 위치를 봤을 때 여기서 뭐 맞고 굉장히 뭐 변동성 있는 하락을 보이기에는 저는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특히 나스닥도 보시면 이렇게 길었던 하락 추세를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돌려가고 있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맞고 이런 식으로 밀리기는 좀 흐름상 힘들다. 거기다가 시장에 뭐 대단히 큰 악재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계속해서 나오는 악재들을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서 시장이 소화해 나가고 있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저항대를 뚫고 상승 흐름이 한번 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저번 주 한 수요일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스닥도 요 포인트에서 FMC 회의를 앞두고 한번 맞고 밀렸지만 다시 재돌파 시도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요번에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하루 정도 또 이런 식으로 돋지 나오더라도 이번에는 돌파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시장에서는 은행 파산 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봉합이 잘 되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좀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여전히 또 슬기롭게 잘 악재를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에서 8일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 방한 재료가 있는데요. 뭐 딱히 우리가 연결 지을 만한 뉴스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월 8일에서 10일까지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 방한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뭐 당연히 네옴시티 관련주들 알루코랑 뭐 한미글로벌 그다음에 히림 요 정도 주목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5월 9일 날 전승절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뭐 곡물 협정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이슈가 돼서 사료주들이 움직임이 좀 있었고, 이번 주말에서도 곡물 협상이 그렇게 뭐 매끄럽지 않았던 걸로 제가 뉴스를 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사료주들이 뭐 눌림 후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전승절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조금 뭔가 좀 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사료주들이 좀 눌렸다가 기술적 반등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 그리고 5월 9일 날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논의 회동이 있는데요. 뭐 이 부분 가지고 또 시장을 흔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뭐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저는 뭐 부채 한도가 정말 매년 나오는 이슈고 시장이 이것 가지고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5월 10일 4월 CPI 물가지수 발표가 있을 텐데요. 이 CPI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이제는 점점 시장의 변동성을 대단히 키울 만한 요소에서는 조금씩 그 영향력 파워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또 예전만큼 뭐 올해 뭐 1월, 2월 달 CPI 발표될 만큼 그 정도로 시장 영향을 뭐 많이 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날은 한국 증시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신경을 써볼 만한 뉴스는 많이 없는 것 같고, 테마로 좀 연결해 볼 만한 거는 요 정도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저희 쉬는 동안에는 그렇게 크게 이슈 될 만한 뉴스는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목요일 날 시간회에서 나왔던 테슬라가 4680 배터리의 실리콘 응급제 적용을 추진한다. 요 뉴스가 사실은 뭐 가장 큰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음극재 관련주의 뭐 대주전자재료나 KBG, HRS, 이녹스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서 이제 뭐 상한가도 가고 급등을 한 반면에 저번
주 내내 강세 시장에서 가장 주도 테마였던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이제 뭐 한가 근처까지 가는 등 삼화전자, 삼화전기, 뭐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애들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가 다가올 이제 뭐 월요일에는 가장 뭐 주목해야 될 오전장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뭐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사실은 뭐 이 뉴스가 직접적인 이 페라이트 테마의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영역의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사실은 목요일 날 이날도 삼화전자가 상한가를 갈 거라고 솔직히 조금 생각을 못 했잖아요. 야, 이건 좀 과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전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상한가 갈 것처럼 하다가 오후장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한가 한 번 더 갈 것처럼 하다가 오후장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연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근데 이거 너무 과하잖아요. 1, 2, 3 거의 뭐 하루 쉬고 4연상에 5연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얘가 상한가를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조금 오버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여차하면 던질 생각으로 뭐 갖고 계신 분들도 혹은 뭐 상따하신 분들도 여차하면 던질 생각으로 지금 다 이 구간 안에서 이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악재라고 판단되진 않지만 수급의 뭐 이동일 수도 있는 거고요. 요런 이제 고가권에 있는 높은 자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이제 뭐 투자자분들의 조금만 뭔가 자극을 가해도 우두두두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는 자리들이잖아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뭐 이제 음극재 관련주들이 오르니까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하락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일단은 가지고 있고요. 제일 최근에 뭐 있었던 우리 그 EV 첨단 소재랑 얘네는 이제 지워버렸었는데 EV 첨단 소재가 EV 첨단 소재 비롯해서 뭐 이화전기나 EID 이런 애들이 이날 단체로 상한가를 좀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이날도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했죠. EV 첨단 소재만 상한가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이화전기, EID, 뭐 이트론 다 막 급등을 너무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요날도 시간에서 거의 뭐 시간에 하한가 근처까지 막 갔다가 결국은 다음 날 EV 첨단 소재도 갭 띄어서 출발하고 크게 또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뭐 시세를 또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이때랑 물론 자리 자체는 그렇게 다르긴 하나 좀 비슷한 유형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화전자가 시간에서 마이너스 한 4.3%, 삼화전기가 마이너스 7%, 유니온 머티가 한 마이너스 4% 정도 나왔는데요. 뭐 또 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해서 끝이 났기 때문에 뭐 개파락을 시간에서보다는 좀 더 뭐 크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거고 근데 삼화전자는 좀 너무 높아서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슈팅이 한 번 정도 쭉 나왔다가 이렇게 죽는다든지 뭐 내일까지 상한가에 간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페라이트는 이제는 어떤 고점 영역의 구간 안에서 변동성이 좀 크게 흔들림이 나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쭉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제는 어떤 큰 하락, 큰 조정 구간 안에서 눌림, 뭐 5일선 눌림이랄지 첫 투매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랄지 이런 거를 이제 기대하면서 매매 전략을 좀 짜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또 모르기도 한데, 한 번 더 오르면 얘가 이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끼를 보여줬다라고 하면, 지금 뭐 EV 첨단 소재보다 더한 것 같거든요. 움직임만 보면은, 끼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막상 막하죠. 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화전자가 어떻게 움직이지에 따라서 나머지 관련주들 움직임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죠.
어찌 됐건 이런 구간 안에서 요거를 뭐 더 먹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정말 너무 좀 많이 올라서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눌림목 관점에서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매매한다 생각하고 전략을 좀 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장의 흐름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음극재 관련주의 뭐 대주전자재료나 KBG 애들이 갭만 띄우고 죽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페라이트로 수급이 뭐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갭 띄우고 죽지 않고 뭐 양봉을 이렇게 세우면서 페라이트 쪽이 생각보다 좀 크게 조정이 나오는 부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흐름이 될 거라서 저도 뭐 한 9시 반이나 10시까지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차트 이제 뭐 자리 자체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양봉을 완전히 세우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좀 죽어가는 자리에서의 뉴스가 나온 거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KBG가 그나마 갭 띄우고 다시 이렇게 양봉을 세워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기 때문에 지금 KBG 정도 대주전자재료는 뉴스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좀 나오는 바람에 시간에서 좀 뜨긴 했으나 지금 자리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HRS도 그렇고요. 이녹스도 죽어간 구간 안에서 그냥 뉴스발로 시간에 오른 느낌이라서 지금 음극재 쪽에서는 KBG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음극재가 반등이 나와서 그런지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이랑 애경 케미칼도 시간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얘네는 제가 저번 주 화요일, 수요일 두 번 정도 다뤄드리면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도 보시면 이런 중요한 저항대를 다시 여기서,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면서 나온 음봉이었는데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때 얘가 바로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을 세우면서 이 전고점을 넘겨놨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멘트를 드렸죠. 그래서 얘도 이 16,000원이 좀 중요한 가격대인데요. 다시 뭐 여기서 갭 띄우고 이렇게 만들어가면 약간 새로운 흐름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레이크 머티리얼이 월요일날 갭 띄우고 또 죽는지, 갭 띄우고 흐름을 또 만들어가는지 좀 중요하게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요. 애경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시장이 급락하면서 투매로 일단 죽였고요. 이런 자리를 지켜내고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을 세우면서 전고점을 넘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갭 띄고 이틀 밀었는데 다시 얘가 이 의미 있는 저항대를 넘기면서 양봉을 이렇게 세운다. 그러면 2만 원 넘기고 새로운 어떤 뭐 흐름으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끼도 좋고 아직 흐름이 망가지진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도 계속 이제 추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 뭐 수요일 방송에서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고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에코프로가 여기서 쌍봉을 맞고 일단은 조금 꺾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회복하러 가는지 여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도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쌍바닥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커지겠죠.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재차 밀리지 않고 이 추세 하단으로 가지 않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서 반등 나오고 이 추세 상단을 이렇게 이겨내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전 고점 이 뭐 30만 원까지 터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이 지금 페라이트가 한 주 내내 시장을 지배했던 주도 테마였다라고 하면 지금 혹시 페라이트가 죽었을 때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까? 가장 지금으로선 유력한 게 커패시터 필름 관련주들. 안 그래도 최근에 뭐 현대차가 잘 나가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뉴스를 달고 꽤나 시세를 잘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테마 자체가
괜찮다, 나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문전자, 성호전자, 삼영, 그리고 하나 더, 뉴인텍도 있었긴 했는데요. 일단은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이 이제 세 종목이다 되니까 성문전자, 성호전자, 삼영 요 정도까지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 이제 방송에서 혹시 이 시장을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그다음 제약 바이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다른 섹터로는 사실은 시장을 끌어올리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근데 2차 전지가 혹시 조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시장을 올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으로선 제약바이오랑 반도체밖에 없는데, 야, 뭔가 제약바이오를 반등시킬 만한 뭐 재료나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해서 고민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수요일 방송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목요일 날 2차 전지 죽이고 제약바이오를 반등시키는 모습이 나왔어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랬고, 장초에 보면은 뭐 HLB나 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애들이 반등을 시키면서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에코프로 형제들이 하락하는 것을 방어해줬습니다. 제약바이오 애들로. 그래서 야, 역시 시장은 어떤 그 명분이 없더라도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유 없이 사실은 올리기도 하는구나. 뉴스에 한번 갖다 붙이면 그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뭐 SK 바사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셀트리온 형제들은 서정진 회장 이제 혼외자 아들 이슈로 수요일 날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 뭐 솔직히 뭐 혼외자 이슈는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노이즈에 의해서 잠깐 흔들렸던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좀 길게 보시면 셀트리온 애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길고 길었던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여기서 완전한 하방 경직성을 띄고 있잖아요. 이 가격대를 깨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뭐 내가 중기 투자의 영역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 이평선 돌려놓고 이렇게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가는 이평선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사실은 하락해봐야 요 가격, 상승하면은 이렇게 또 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정말 혹시라도 시장이 여기서 뭐 나스닥이 이제 이 매물대를 뚫고 상승동 이렇게 나오면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시장이 상승을 해야 될 텐데, 만약에 또다시 2차 전지로 시장을 견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다음 뭐 시장이 상승할 때 파동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만약에 파동이 나온다라고 쳤을 때 이번 상승 파동에서의 이 주도 섹터 주인이 누구일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약바이오도 눈여겨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2차 전지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일단 저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AMD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반도체주들이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좋지는 않았는데요. 뭐 하루 밀렸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일단 제약바이오 조금 더 뭐 이어가 보면요. 셀트리온 형제들은 여전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야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롱텀하게 보실 분들은 셀트리온 애들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참 이 실적 꾸준하게 잘 나오면서 참 보면은 건실한 기업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종목들도 지금 어느 정도 이평선을 좀 모아놓고 돈도 이런 구간 안에서 좀 들어온 모습들을 고려해 봤을 때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그래서 한미약품이랑 뭐 한미사이언스 요 종목들도 저는 뭐 괜찮게 좀 보고 있고요. HLB는 워낙 설명을 좀 많이 드렸죠. 얘도
이평선들을 이렇게 예쁘게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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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선은 여기. 그래서 상승하락, 상승하락, 상승하락. 이번에도 이렇게 상승 모드로 가는지 아니면 그렇다가 이렇게 결국엔 한 번은 뚫어주는지 HLB는 이 부분 키포인트로 삼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 청년층 탈모 치료를 뭐 사회적 질병으로 좀 간주하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티에스트릴리온이 일단은 탈모하면 대표적인 관련주죠. 근데 거래 대금이 너무 없어서 뭐 갭 띄우고 그냥 살짝 한 방 치고 죽을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일단은 그래도 뭐 뉴스가 있으니까 티에스트릴리온 한번 그냥 보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바이오니아는 사실 이제 뭐 탈모 화장품 쪽이라고 봐야 돼서 뭐 이 뉴스가 얼마나 이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최근에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움직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뭐 제약바이오는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사료주들 관련해서 이제 곡물 수출 가지고 주말 동안에 또 뭐 회담이 있었는데 그렇게 뭐 진전이 있지는 또 않았던 것 같고, 지금 제가 뉴스는 못 가져왔는데 뭐 러시아 쪽이랑 우크라이나 쪽이랑 뭐 주먹 다짐까지도 있었다고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사료주들의 어떤 기술적 반등을 한번 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될지는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뭐 매력적으로 뭐 보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반등이 나온다면 그냥 뭐 기술적 반등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 가격대에서 잡아주고 다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가다가 이렇게 쏜다든지, 이렇게 저는 흐름을 좀 지켜보려고 일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가 딱히 뭐 볼만한 거는 없고요. 뭐 수소차 관련해서 현대차랑 SK 뭐 환경부 요 정도 뉴스가 있는데, 일단 뭐 관련주들의 차트적인 흐름이 뭐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언제 한번 쏘더라도 되게 좀 멋있는 모습, 차트 자체가 좋죠. 지금 JNK 히터도 이렇게 저점은 점점 이렇게 높여가고요. 이렇게 있어서 이제 뉴스가 조금 저는 약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조금 더 매력적인 뉴스가 나오면 수소 관련주들도 저는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유니크 한번 볼까요? 유니크는 좀 별로네요. JNK 히터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JNK 히터 또 뭐가 있지? 수소 관련주 동아화성. 얘도 좀 별로네요. JNK 히터만 좋네요. 뭔가 좀 차트가 좀 준비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JNK 히터 정도 뭐 일단 수소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딱히 뭐 볼만한 뉴스는 많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이 한번 나올 만한데 되게 좀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반등이 이제 나온 애들은 나오기도 했었죠. 한미 반도체는 수요일 날뭐 반등이 나왔고, 일단 뭐 AMD 때문에 한풀 좀 꺾였는데요. 여기서 다시 흐름을 좀 만들어 갈지, 그런 부분들 일단 좀 반도체 관련주도 지켜봐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띈 애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더 밀리기보다는 저는 시장이랑 같이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좀 뭐 뉴스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게 나오면 크게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제가 로봇 섹터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수요일 방송에서 로봇 애들이 여기서 더 밀리지도 않고 한 번쯤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흐름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멘트를 드렸었는데, 일단 뭐 뉴로메카랑 뉴스가 좀 있었죠. 피자 관련 뭐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로봇주들도 한번 툭 건들면은 시원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뉴로메캉 로보티즈 반등 나왔고,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애들도 저는
뭐 시장이 돌리는 상황이 오면 이런 식으로 또 21선을 또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고요. AI 관련주 중에서는 솔트룩스가 좀 심상치 않아요. 21선을 올라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올라타고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일부터 10일까지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이 방한을 하기 때문에요. 얘네들이 이대로 진짜 아예 그냥 뭐 재료 소멸이 나버릴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튀어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수요일 날 잘 오르고 시간에서도 한 4%인가 5% 가까이 한미글로벌이 오르다가 갑자기 급락을 시키고 목요일 날 이렇게 빼버렸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 아직 저는 흐름은 뭐 죽지는 않은 것 같아서 뭐 수요일에 이 흐름이 일부러 그냥 한번 죽였다가 빼려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이 흐름이 중요하겠죠. 8, 9, 10 3일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뽑고 재료 소멸로 갈지 아니면 정말 이대로 그냥 죽어버릴지 내일 장중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양봉을 만드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아 이거는 한 번 정도는 더 이렇게 뽑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알루코도 일단 기준봉 세우고 음봉 하나 나왔지만 아직 뭐 흐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지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 맞춰보도록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